네, 여야가 탄핵 청원 청문회 적법성을 두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을 추가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네, 한편 여당의 전당대회 3차 TV 토론에도 여론 조성팀 의혹 등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처음 주제는 오늘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서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제 법사위원들이 추가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여야는 이 청문회를 여는 게 적법하냐를 두고부터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가 심사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여당이 왜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야당인데 어떻게 불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 5만 명 이상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청원을 하면 5만 명이 넘으면 자동으로 국회의장이 그것에 대한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하는 청원인데, 그래서 청원안은 당연히 지금 5만 명이 아니라 140만 명을 넘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청원을 법사위에 회부했고, 법사위는 그것에 따라서 그 청원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 자체로는 국회법상 매우 합법적인 일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불법을 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만뒀겠습니까? 매우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여당이 괜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거 국회법에 있는 거다. 전혀 불법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과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왜 심사를 안 했냐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질문에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제 여상규 당시 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적법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요? 직무를 파악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의 정청래 위원장이죠. 오히려 과거 법사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용할 것 같았으면 146만 명의 탄핵 국민청원 동의가 있었을 때 바로 했겠죠. 하지만 탄핵과 관련된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아프지만 목소리 내줄 곳 없는 분들을 위해서 청원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청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피해 구제라든지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라든지 각종 법률에 대한 재개정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에 대한 운영 이렇게 명백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탄핵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법률에 대한 의결권과 달리 탄핵에 대해서는 보다 까다롭게 국회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적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일반 법률과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에 맞지 않게 자동 상정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그러면은 사선식이나 되시는 분이 국회 경륜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기계 앉혀놓고 상정하면 되니까. 실제로 의원들이 10명 이상 동의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모두가 다 자동 상정되질 않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에 합의를 해서 더 중요한 법안부터 하고 또 이견이 없거나 이런 것부터 하다 보니 잘 아시겠지만 자동 폐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의원들이 힘써 연구하고 이 제정이나 개정안 냈던 법안도 요건에는 맞아도 내용상 맞지 않으면 상정이 안 되는 게 이 국회법인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요건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절차에도 맞지 않고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정말 146만 명이나 청원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동의안 올라온 것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 헌법과 국회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그리고 탄핵에 대한 요건과 청원에 대한 요건
법률안에 대한 요건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과 다른 예. 게 있어서 좀 바라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146만 명이나 했다. 이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때는 당시에 청와대 게시판에 일종의 그 동의를 한 숫자고요. 그 청와대에도 20만 명이 넘으면 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뭐 사유도 아주 우습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회가 다룰 사안이다라고 해서 국회로 넘겼고요. 국회에서도 대략 한 10만 명 정도의 청원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뭐 코로나를 잘못했으니 탄핵해달라 이런 거여서 말이 안 돼서 사실은 그때 상정을 못했던 거고 당시의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헌법에 따라서 헌법 65조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그것은 탄핵 소추와 관련한 절차입니다. 지금은 국민들 140만 명이 청원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어거지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팩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건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상정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146만 건, 그리고 국회 쪽으로도 넘어와서 10만 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올라와 있었다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앞서도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온 사건 중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북 방송 재개를 했기 때문에 전쟁 위기를 조성한다. 아니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버젓이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과 수도권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거의 날마다 아마 그 경고 문자 받았을 겁니다. 그 오물 투척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오물 투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도 안 하면서 대북 방송 재개를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격려는 못할 망정 이런 거를 시비 삼아서 했다?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상황처럼 두 분의 말씀처럼 또 여야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면서 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탄핵 청원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통령 배우자를 과도하게 엄호하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명품백을 수수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숙제고요. 또 대통령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가 조작과 관련한 건데 그 주가 조작에 이 사실상 함께 하셨던 분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하고도 최상병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조작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수사를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소환 조사 한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고 또 정진석 실장님 같은 경우는 명품백을 사실상 반납도 하지 않고 귀속도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청문회 때 보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것을 우리 국민들 앞에서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증인들을 추가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청원이 있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청원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너무 이 소뚜껑 보고 뭐 자라처럼 놀라지 말고 그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응하면 되는 일이고 떳떳하면 특검이든 뭐든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대부분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용산과 정부 여당이 있는 것 같다. 떳떳하면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대통령실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대통령실도 어쨌든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고 네. 또 앞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정진석 비서실장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또 거부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상황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지금 보세요. 탄핵을 11건을 발동을 해뒀습니다. 발의를 해뒀어요. 그리고 이 각종 탄핵 관련된 뭐 청문을 하든 뭘 하든 하면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이 52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야, 국가적으로 이렇게 뭐 11건이나 발의를 하고 52명이나 고위공직자들 불러 지킬 뭐 그런 큰 뭐 국가적인 사안이 발생했나 아마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대북 제재라든지 뭐 이런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해서 막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진실 규명을 해야죠.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디서 했냐면 잘 아시지만 공수처. 지금의 민주당이 기를 쓰고 만들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 본인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또 뭐 특검하자 뭐 안 되면은 또 뭐 탄핵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단어는요. 탄핵 아니면 특검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탄핵하고 무엇 때문에 특검하는지 주제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과거에 뭐 탄핵이나 특검을 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주제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그거 아니면 풀 길이 없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유세 진행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겁니다. 지금 다 힘들 정도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민주당은 끝까지 가지 못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지 아닌지 심사하자. 그 이미 법에 나와 있는데도 맞는지 아닌지 또 해보자. 이게 뭡니까? 결국은 대통령 모욕을 한번 줘보자.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자랑을 해보자. 그리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긁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고 21대 국회가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았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적어도 새로운 국회를 형성했다면 아니 이재명 대표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먹사니즘. 그거 해야죠. 그런데 기억하기도 힘든 그런 건수 가지고 법적으로도 되지를 않는 걸 하고 국회에도 일반법이 있고 특수한 상황에 특별법을 만들지 특별법만 막 많이 만들어 놓고 일반법 없애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수사를 하고 안 될 경우에 특별 검사를 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런 모든 단계를 다 차치하고 가장 강력한 걸 들고 나오고 법은 나중에 해결하라 그러고 일단은 우리가 방망이 잡고 있는 건 우리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저한테 22대 국회 여야 할 거 없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은 정말 먹사니즘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아직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작과 동시에 정말 갈등이 쌓여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은 좀 어떤지 각 당 상황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계속해서 지금 TV 토론회를 하고 있죠. 어제 저녁, 오늘 아침 계속해서 줄줄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대당이긴 합니다만은 이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설전도 좀 있고요. 토론회도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방송 TV 드라마에 왜 돌풍이라고 예.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당 전당대회를 보면 그 총선 때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 여당이 거기에 맞게 갈지 또 국가의 비전을 어떻게 설계할지 민생은 어떻게 살릴지 이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의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댓글이 어떻다, 공천 과정에서 사적 공천이 어떻게 됐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었다, 거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진실 공방을 하고 있어서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그렇게 가서 되겠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위 자폭전대니 무슨 사실상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가
될 것 같으니 이런 이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에라도 좀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답게 이 민생의 어려움이나 국정 전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좋겠다. 그게 야당으로서의 희망입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일까요? 어제는 이제 정책 관련된 네. 토론을 하는 모습들도 좀 볼 수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대 이후에 이게 화학적 결합이 괜찮겠느냐 이런 네.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처음에는 후보군이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는 흥행이 민주당보다는 성공했다라고 예, 했죠. 훨씬 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격화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런 격화됐을 때 이게 장기화되질 않고 곧바로 이제 선관위를 통해서 제재가 들어가고 바로 그 다음날 TV 토론회를 통해서 국면이 전환될 수 있도록 후보들이 나서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마침 방금 이제 김 의원님께서 우리 이제 그런 정책 토론 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어제 저희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말을 했지만 포커스를 못 받고 있다가 다시 포커스를 가지고 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 관련돼서 이제 차등 적용을 예, 할 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비동의 가늠제 부분이라든지 네.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식의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듣고 바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민주당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정너 아니에요, 사실은. 답정너인데 이제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있더라고요. 당대표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종부세 같은 이슈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금 개혁 같은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양당 후보 간의 의견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선거 때 했었던 말이라고 주고 담을까 봐 오히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계속 됐으면 하고요.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이나 특검이 아니라 지금 야당 그 전당대회에서도 나왔던 이슈들, 종부세 문제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당 개혁 토론에서 나왔던 이런 비동의 가늠제,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최저임금제 문제 이런 것들을 각 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의 그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이 나온 것을 이제 민주당에서 네. 이거 증거를 발견했다. 이거 네. 수사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특검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돼야 되고 민주당에서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옛날 예. 드루킹 사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 보니까 1억 회분의 조작이 있었고 8,840만 회가 이제 지도부인 김경수 전 지사 등의 인지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고소하겠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수사될 겁니다. 얼마나 당당한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과거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론을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 저쪽 당에서 내놓는 거 보면 무슨 프로그램 돌렸다라든지 조작했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아이디가 댓글을 많이 다는 아이디 몇 개를 발견했다. 네, 그런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보면 하루 종일 정말 선거 기간 동안에 자기 지지자를 위해서 열심히 손품파는 그런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돌리거나 이런 조직적인 지시를 하거나 금품이 오가거나 했던 민주당의 드루킹 사건과는 완전 질과 결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문제가 됐던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시절에 선거에 이제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부산에도 왔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또는 과거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 왔을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파가 완전히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인터넷 세상에서도 그런 지지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몇 명의 지지자들이 있었던 걸 가지고 과거 자기들이 했던 드루킹 사건 반성을 하셔야지 문제 제기를 할 그런 겨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고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앞서 언급해 주신 이재명 후보의 종부세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좀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의원께서 보시기에 좀 당내의 이와 같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 이 얘기 하기 전에요. 그 사설 여론조성팀 댓글팀 얘기는 저희 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간에 이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처음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이 기름을 부은 사람은 장해찬 전 비대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길래 이런 거를 한 번 더 이제 들여다보는 것일 뿐이고요. 이건 여당 내부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고발을 할 거면 장해찬 씨부터 고발을 하는 게 순서겠죠. 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일 때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조세 분담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마땅하냐. 그 세금은 뭐 누구나 많이 내는 걸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소를 키우기 위한 여물을 먹일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하는 게 맞죠. 이제 그런 면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사실은 상당하게 여러 가지 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든지 하면 좀 큰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체 세액의 한 80% 정도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사실상 거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대상자인데요. 저희가 여러모로 조사를 해본 바 2가구까지는 뭐 상속을 받는다든지 혹은 뭐 지방에 근무처가 있다든지 하면 두 주택까지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3주택 이상부터는 사실상 투기적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아예 이참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그 종부세가 갖고 있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투기, 특히 3주택 이상 종부세자들에 대한 토기 투지를 막는 것은 이 일종의 토지 공개점 차원에서도 맞는 얘기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종부세의 실제 부과 대상이 몇 명인지 어떻게 실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알면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차차 우리 당내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네, 종부세 폐지로 당론을 확정한 적은 없습니다.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폐지로 갈 것인지는 이제 여야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이제 금투세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연금 문제인데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등 해서 모두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당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빨리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서 연금 개혁 그리고 종부세 등 각종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길 저희 당은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